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윤민영 작가의 유전에서 벗어난 건강한 삶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게 가족력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강 문제, 특히 당뇨병 같은 거요. 많으시죠? 네, 정말 많죠. 유전이라고 하면 거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유전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대물림된 생활 습관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건강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좀 흔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 주인공이요. 무려 22년간 당뇨약을 정말 달고 살았습니다. 22년이요? 와,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들어보면 아버지는 58세에 인슐린 쇼크로 돌아가시고 언니는 34세 출산 중에 남동생은 39에 뇌경색으로 휠체어 신세. 가족력이 정말 심각했네요. 네. 막내 동생분도 신장 투석 끝에 결국 사망하셨다고 하고요. 본인도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약을 먹기 시작한 거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유전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쉬운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의사가 인슐린 주사를 권했을 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처럼 느끼셨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정말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환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힐링 캠프 강의에서 저자가 굉장히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이요. 네, 자신의 당뇨가 그냥 피할 수 없는 유전자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이 수십 년간 공유해온 식습관, 생활 패턴,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이런 생활 습관의 유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생활 습관의 유전.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병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걸 넘어서 어쩌면 건강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내 손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인 겁니다. 유전이라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좀 무력감을 느꼈던 사람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생각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나도 달라질 수 있겠다. 이 희망이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냈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는지 이걸 들여다보면 이게 또 놀랍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었나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 공복에 해죽순이라는 해초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따뜻한 차 500ml에 천일염을 조금 넣어서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해죽순 차요. 좀 생소하긴 한데 꾸준히 하셨다는 거죠? 네, 처음에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실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사 방식도 완전히 바꿨어요. 보통 밥부터 먹잖아요. 그 습관을 버리고 채소나 단백질 반찬에 먼저 충분히 씹어 먹은 뒤에 밥은 맨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먹는 식으로요. 식사 순서 변경. 이것도 중요하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독하게 느껴지는데 설탕이랑 탄산음료는 이건 내 몸을 공격하는 무기다 이렇게 여기면서 아예 끊었다고 합니다. 완전히요. 와, 설탕 끊기. 정말 어려운 건데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는 밤 9시 이후에는 금식. 배고프면 그냥 따뜻한 물이나 당 없는 차로 달랬다고 하고요. 이런 습관들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쵸. 근데 이런 습관들이 과연 그 강력해 보였던 가족력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작지만 꾸준한 습관 변화가 차곡차곡 쌓여서요. 무려 22년간 복용했던 당뇨약을 단 3개월 만에 끊게 됩니다. 3개월 만에요? 22년을 드셨는데. 네. 그리고 체중 역시 72kg에서 18kg을 감량해서 54kg이 되었고 이게 중요한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kg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결과네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유전적 소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존재하죠. 다만 그 유전적 소인이 실제로 발현되는 정도나 시점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어떤 설계도가 주어졌다고 해도 실제 집을 짓는 과정, 즉 건축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희망을 주는 이야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정말 명확해 보입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우리 의지로 바꿀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습관의 변화가 건강, 더 나아가서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자가 건강 100세를 자신하게 된 것처럼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건 우리 집 내력이라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어떤 부분이 떠오르시나요? 그게 정말 바꿀 수 없는 영역일까요?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는 방식,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패턴 같은 그 생활 방식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생활 방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바꾸기로 결심할 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건강의 주도권을 다른 탓으로 돌리는 대신 우리 자신에게 되찾아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통제력을 회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려받은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혹시 건강이라는 영역 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패턴 또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같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물려받아서 반복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습관의 유산 같은 건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